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추자연이라는 배우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활약은 하긴 했지만 네. 크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중국에 가서는 꽤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열애설이 나돌던데요. 어떤 네.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 되면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또 미국을 가기도 하거든요. 네. 새로운 세계에 가면 나의 개성이 좀 속된 말로 먹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끝에 낙이 이렇게 추자연 씨처럼 와야 되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모범 케이스가 됐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36살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네. 2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생긴 건데 네. 중국 배우예요. 네. 위시아오광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장한 그 체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닮은 사람들은 공통의 분모가 많아서 연애하고 결혼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두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 보잖아요. 그럼 네. 닮아서 남매 같기도 하거든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죠. 근데 이분 우효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효광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체전 같은 그런 네. 곳에서도 수영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메달을 많이 획득했었던 맹활약했었던 선수 출신의 배우인데요. 같은 소속사인 걸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사람이 2012년부터 작품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네. 두 작품에서 만났거든요. 네. 두 작품에서 만나면서 아무래도 얘기도 잘 통하고 의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싹튼 것 같은데 네. 추자연 씨가 SNS에다 올린 바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웃음을 미소를 머금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미소를 띠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2015년 2014년 막 다 잡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결혼 정년기인 셈인데 결혼설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추자연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예. 고백도 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다. 네. 제가 확인 취재를 해봤더니 추자연 씨가 구체적으로 2016년에 결혼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네. 그만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다 알고 있고 네. 일찍이 스스로 고백하기 전에도 지인분들은 알고 있었대요. 중국인 남자친구가 네. 있는 거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의리 있네요. 의리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보다 네. 이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여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장서희 씨라든지 장나라 씨, 네. 추자연 씨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매력이 중국인들을 좀 사로잡은 겁니까? 장서희 씨하고 장나라 씨하고 추자연 씨는 좀 결이 다른 게요. 장서희 씨는 인어아가 씨로 먼저 얼굴을 알렸고 네. 장나라 씨 같은 경우는 명랑소녀 성공기 예. 기억하시죠? 장혁 씨하고 했던 거. 예. 그게 먼저 빅히트를 치면서 여기저기서 원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 네.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맞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에 성공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네.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데뷔한 지는 이미 9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이것저것 뭐 카이스트라든지 조금 캐릭터가 센 이런 거에서는 어필이 됐으나 네.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 여배우라는 그런 보편적인 평가가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스스로가 밝히기에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캐스팅으로 나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으로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만약에 공주대접이나 받겠다고 했으면 네. 그곳에서도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아예 정말 무명의 자세로 신인의 자세로 스태프분들하고도 같이 막 중국어를 배워가면서 스스로 막 같이 숙소에 있을 때도 불고기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철저하게 아주 인정 어린 마음으로 예.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식 연기법이 그쪽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예. 또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얼굴이다 보니까 그 장나라 씨랑 그 이미지가 다 뭐 비슷합니다. 장서희 씨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렬한 캐릭터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는 여주인공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네. 이런 미모이신 분들이 우선순위잖아요. 네. 추자연 씨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노력을 해서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근데 케이스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네. 백 기자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김태형 감독하고 여배우 탕웨이 씨는 이제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또 송승헌 씨하고 네. 유역비 열애설 났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추자연 씨도 열애설이 나오고 있는데 한중 합작 영화라든지 어떤 작품을 좀 네.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런 열애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건 특히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제 제3의 사랑 홍보를 한참 하고 있는 네. 송승헌 씨하고 유혁비 씨 커플이 네. 가장 그런 의혹 어린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이 정말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기자들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촉 같은 게 있어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열애를 인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손담비 씨하고 열애설 났을 때도 해프닝으로 끝났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네. 지금 나이도 꽉 찬 분이 거기다가 열애를 인정했을 정도면 결코 가벼운 마음은 아닐 것이다. 쪽에 의심보다도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일단 현실입니다. 믿어주는 게 좋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의 연애 소식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드컵 미녀로 불렸던 분인데 네. 미나 씨. 근데 네. 이분도 연하랑 열애를 한다는 네. 예, 소리가 있었죠. 요즘- 17살이나 어린. 그러게 남자친구가 연상연하가 있다는. 대세라곤 하는데 예. 정말 강자신 것 같아요. 절대 강자신 것 거의 뭐 같은데. 충격이나 다름없는 네, 정도죠. 거기다 6월부터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예. 지난 8월에는 남자친구 류필립 씨가 입대를 했잖아요. 현역 네. 입대를 하면서 최고령 고무신이 되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예. 제대할 때까지 나는 꿋꿋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고무신 네. 거꾸로 신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지고는 있어요. 예. 네. 근데 아무튼 17세 나이 차이를 초월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보니까 네. 미나 씨는 중국을 기반으로 오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류필립 씨는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요. 서로가 나이나 국경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의였다고 좀 해요. 열린 마음으로 네. 서로 좀 대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애설이 나도는가 하면 네. 또 이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네. 이 엑소의 백현과 소녀시대의 또 뭐 보컬이라고 하는 이 태연 네.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서요? 이미 올해 초 헤어졌다라는 전언인데요. 네. 두 사람이 그러면은 뭔가 좀 컨셉으로 만나다가 헤어지는 걸 발표를 못 해갖고 그런 것이냐? 그럼 의혹 어린 시선 당연히 항상 기자들은 의심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느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성격 차이도 있었고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화해도 했다가 이런 것들 반복하다가 결국은 각자 활동이 너무 많았었고 이런 가운데 헤어지게 된 건데 예. 저희가 이렇게 되면서 막 여러 사람 헤어진 커플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 때 연애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부부가 이혼한 것처럼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는 거랑 다르죠. 전혀 다른 건데 네, 남녀 청춘 커플이야 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네.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미안한 네.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소녀시대 멤버들이 거의 다 이제 열애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결별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결별을 했는데 만나고 있는 커플도 있어요. 여전히? 수영 네. 정경호 커플도 있고요. 예, 유리 유리 오승환 씨. 선수 커플도 예. 있고 꿋꿋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승기 윤아 커플은요? 이미 헤어졌죠. 근데 사실 그 헤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족쇄가 안 됐으면 좋겠는 게 헤어져도 친구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면 예. 막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국 취재하러 갔다가 어떤 때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해도 취재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거 알잖아요. 예.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친하게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쿨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분들도 그 연관 검색어 된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족쇄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혼 전에 뭐 청춘 남녀가 삼남 삼녀가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시 네.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는 아니죠. 아유, 유익한 거죠, 연애는. 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뭐 불미스러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면서 그렇죠. 또 이 나훈아 커플의 그 이혼 문제가 다시 네. 불거졌는데 네. 사실상 남편이 아닌 무늬만 남편인 그러니까 무늬만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부인이 계속 네. 이혼 소송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훈아 씨는 왜 그 이혼을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이게 나훈아 씨한테 저는 항상 이게 기자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냥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는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 예.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면 그냥 떠나보내는 것도 아내들 떠나보내는 것도 하나의 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재기를 위해서도요.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못 부르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예. 특히나 이혼 소송도 이번이 한 번이 아니란 말이죠. 네. 몇 해 전에 이번 이혼 2차 소송 했다가 조정이었다면서요? 네, 이혼 소송 했다가 아내분이 원고였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 법원의 취지는 뭐였냐면 법원의 취지는 뭐였냐면 남편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켜봐라였는데 네. 남편하고 원만히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혼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2차 조정까지도 결렬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1월 6일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난 12일인가요? 나훈아 씨하고 만나서 3시간 정도 네. 부인 정수경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아들이 지금 림프암 투병하고 예, 있잖아요. 암투병 지난 2월에 밝혀졌고 예. 3월에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 후에 지금 이제 건강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나훈아 씨가 그것조차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의 암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으면서 아들이 암 투병하고 있는 너는 여기 나와서 나에게 이혼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대적을 했다는 거죠. 두 사람은 너무나도 지금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면은 나훈아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매달 저작권에 대해서도 5천만 원에 분할을 해달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고 나훈아 씨 주장은 나는 이미 위자료를 줬다. 1,000억 원대의 위자료를 줬다인데 일단 그런 거 여부를 다 떠나서 그냥 나훈아 씨도 그냥 깔끔하게 가정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얘기를 저도 현장 다니고 이제 대중들 만나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결국 재산 그런 얘기를 많이 문제, 해주십니다. 결국은 돈 문제가 그러면 걸림돌인가요?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굳이 아내분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암투병하는 것조차도 의심을 할 정도면 서로 신뢰를 못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조언이라도 제대로 해줘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접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가정을 지킬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는 혹여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면은 위자료 주기 싫으니까 이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으시잖아요. 예. 나훈아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신 지 거의 한 지금 그렇죠. 8, 9년 돼 가시는데 네. 내년이면 50주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노래를 하시길 가장 바라는 분들이 많고 가정사부터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좀 화제를 또 돌려보겠습니다. 네. 가수 이미자 씨가 네. 노래 인생 57년을 되짚어보는 기념적인 일을 하는데 보통 콘서트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특이하게 전시회를 또 기획을 하셨다고요. 네, 어제 남이섬에서 열렸는데요. 네. 개막식이 열린 거죠. 예. 저희가 생각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이미자 씨의 성격 자체가 여기저기 알리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소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주변에서 전시회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활동하실 때 앨범 재킷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악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유 너무 이게 극성스러운 거 아니냐고 오히려 마다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 개막을 하셨을 때도 사실 그 가요계의 산 역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10대들까지 알 정도의 대표성 있는 가수하면 이미자 씨인데 네. 이분이 살아온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궁금해하셨던 것이 그럼 후배들도 많이 왔느냐? 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후배들도 많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미자 씨가 했던 말이 남이섬 그 전시회 보려면 마음 먹고 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활동 많이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어렵다. 네.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널리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자 씨의 평소 성격이 어떤지, 그러니까 일에만 매진하는 스타일이로구나 이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를 들었고요. 네. 사실 이렇게 전시했던 이런 거 전시회 네. 개막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한 40분 정도 이미자 씨의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상영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주변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 인생 57년을 네. 기념하는 전시회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 지금 한 2달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미자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네. 가요계의 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 꼭 가셔서 가족 모임 가셔도 될 것 같고 남이섬에 가면 둘러볼 수 있는 둘러볼 거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 베테랑 저도 봤지만 네. 이제 유아인 씨 천만 영화 이제 배우가 됐는데 또 최근에 개봉한 이제 그 사극이죠. 이 네, 사도에서 네. 이제 선배인 송강호 씨와 연기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뭐 호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아인 씨가 2007년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란 영화를 했을 때 예. 인터뷰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직 나이가 어린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인데 나하고 얼마나 긴 인터뷰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때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한 30분이면 길어요라고 하고 갔는데 인터뷰를 2시간 이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생각이 깊었고요. 나이에 비해서 자신의 철학이 뚜렷했고 네. 학교를 스스로 자퇴를 하고 나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간 케이스잖아요. 예.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그 살아간다는 느낌은 그때 이미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주류 반항아의 대명사가 그동안 유아인 씨의 이미지였다면 예. 베테랑 이후에 천만 배우가 되면서 대중의 스타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 사도에서는 자신이 보여줬던 반항아 연기의 끝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대하고 가셔도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아인 씨의 연기를 보면서 사실 나이가 어린데 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훌륭한 내면 연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네. 그 원동력은 뭘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캐릭터가 뭔지를 명확히 나를 알아야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먼저 분석을 잘했고 그다음 독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철학이 투철했던 거 그것이 선배하고 연기에 기싸우면서 절대 밀리지 않았던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영화계 새로운 이 연기파 배우로 이제 네. 유아인 시대가 이 도래했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만한 또 배경이 있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